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왜 워렌 버핏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 무역 협상 축소 검토하며 경제적 우려 축소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을 함께 조명해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왜 워렌 버핏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3일 워렌 버핏은 자신이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 자리에서 올해 말 공식적으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은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세계 금융시장은 이제 단 한 명뿐인 존재,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인물의 마지막 무대를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버핏의 전설은 세 가지 요소 즉 인물, 시대, 그리고 구조가 기적처럼 맞물리며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우선 인물로서의 버핏. 그는 그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1살 때 처음으로 주식을 매수한 이후 평생을 주식시장과 기업 분석에 바쳐온 인물입니다. 버핏에게 투자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아이들이 놀이공원에서 노는 동안 그는 벤치에 앉아 재무제표를 읽었고 가족이 오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몰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신에 취한 철학자에 비유했지만 버핏은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집요하게 주식에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와도 같았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10만 개 이상의 재무제표를 분석했고 수십 년 전 읽은 책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기억해낼 정도로 초인적인 기억력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뇌가 가능할 수 있는 한계까지 사용한 인물이 바로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재성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버핏이 활동했던 시대 역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난소복권에 당첨된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1930년 오마하에서 태어나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주식시장이 폭발적인 발전을 거듭하던 시기에 투자 경력을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버핏이 시베리아에서 태어났다면 주식이 아니라 소를 쳤을 것이고 오늘의 전설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 증권 분석의 창시자이자 가치 투자, 철학의 아버지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은 몇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투자 활동을 본격화했을 당시에는 인덱스 펀드나 대형기관 투자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고 저평가된 기업에 깊이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많았습니다. 당시 버핏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기업 예컨대 네브래스카주의 농기계 업체나 지도를 제작하는 뉴욕의 작은 회사의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를 집중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씩 걸려 투자를 집행하고 인내한 결과 버핏의 초기 투자 성과는 연평균 25%를 넘는 수익률로 이어졌고 이는 시장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입니다. 버핏이 만든 버크셔 해서웨이는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닙니다. 상장된 지주회사로서 기업 주식, 채권, 비상장 기업, 심지어 과거에는 은 보유까지 포함해 가치 있다고 판단한 모든 자산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특별했습니다. 헤지펀드나 뮤추얼 펀드와 달리 버크셔는 고객 자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자금 유입이나 유출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버핏은 싸게 사고 시장이 과열될 때는 그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다른 어떤 투자자와도 다른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게다가 버크셔는 관리 수수료도 성과 보너스도 없었고 단기 수익을 위해 과도한 리스크를 지게 만드는 유혹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이는 버핏에게 거의 유일무이한 투자의 자유를 선사했으며 긴 시간 동안 복리의 마법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단지 똑똑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투자 우주를 구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는 이제 닫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시장에서 인간이 수십 년간 기업 보고서를 읽고 통찰력을 쌓는 방식은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시장은 사라졌고 작은 기회는 곧바로 수십만 개의 자동화된 매매 명령에 의해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버핏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집착, 시대의 행운, 그리고 구조적 유리함은 더 이상 반복될 수 없습니다. 워렌 버핏은 단순히 성공한 투자자가 아니라 하나의 시대이자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시대의 마지막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경제와 세계 무역 질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무역 전략과 경제 비전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이 5월 4일 보도한 심층 기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M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미터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은 전환기에 있다고 표현하며 앞으로 경제가 환상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며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결국 그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역사적인 호황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경제의 좋은 부분은 내 것이라며 이는 더 이상 전임자인 조 바이든의 성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현재 백악관 내부의 전략 방향을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서의 최근 행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 참모들은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정책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다음 주 중 하나 이상의 국가와 관세 인상, 유예 혹은 해제를 포함한 무역 합의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주식시장의 회복세와 고용지표 개선 등 긍정적 신호들이 뒷받침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표주가 지수인 S&P 500 지수는 최근 9일 연속 상승하며 2004년 이후 가장 긴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4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부가 방안을 발표한 직후 급락했던 흐름도 거의 만회됐으며 현재 연초 대비 낙폭은 3.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론만이 지배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올해 하반기 무역 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식, 즉 특히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동반한 협상 방식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개국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중단한 바 있지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 물가는 상승했고 생활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아이들이 인형 30개 대신 2개만 갖게 될 수 있다며 이런 변화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필 250개는 필요 없습니다. 5개면 충분합니다. 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관계 역시 여전히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이 펜타닐 거래에 대한 협조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새로운 협상 개시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본격적인 대화 재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45% 고율 관세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지만 단독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BC 인터뷰에서 어느 시점에선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필요할 경우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관세를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의 핵심 도구로 보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이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부 관세 완화도 검토 중이며 이는 자동차 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의회는 어떤 입장일까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새로운 법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 법안이 7월 4일까지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주지 방세, 공제 조정 등 여러 논란이 남아있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미국의 황금기를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경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반해 트럼프 측은 지금은 불필요한 걱정보다 담대한 조정의 시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정책이 시장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력은 2025년에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무역 전략이 어떤 결말을 향해 나아갈지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